오늘 강사님은 기호 몇 번이라고요? 오늘 강사님 아이디가 몇 번이라고요? 3번. 3번. 네, 한 손으로도 됩니다. 네, 이 번호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얼마나 좋은지 강사님을 통해서 한번 그간의 스토리도 들어보고 또 저희들한테 또 해주시고 싶은 얘기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어디 계신가요?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잠깐만요. 우리 박동철 크라운 마스터님께서 소개해 주시고요. 네. 우리 사원부터 하고 시작하자고요. 네, 네. 아이고, 제가 또 단장님 나오니까 또 긴장했어요. 나오시니까. 네. 예, 저희는 모든 시작과 마무리에 사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운 준비되셨나요? 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정한다. 믿음에 굳게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아유, 별 말씀을요. 예, 여기 지금 대부분들은 보니까 낯이 많이 있고, 우리가 두 세대로 나누거든요. 코로나 전 세대, 코로나 이후 세대로 나누는데, 코로나 전 세대는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좋아도 공감될 만한 대학이 없듯이 뭔가 우리는 좀 실수를 해도 봐줄 것 같은,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오신 분들한테는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은 봐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와 호흡을 같이 했던 분들이 얼굴이 낯이 익어요. 뭐 일일이 다 호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참 반갑습니다. 여기 스폰서님, 제가 스폰서님을 잠깐만 내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30초만. 예. 우리 스폰서님은 회원번호가 3번을 얘기하듯이 애터미가 태동하기 전부터 우리 박한길 회장님하고 관계가 있었죠. 잘 알고. 그리고 우리 회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거지 중에 상거지라고 그랬죠. 정말로. 근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로 신뢰 관계로 저분이 한다면은 무슨 일이든지 나는 믿고 쫓아가겠다. Attitude is everything의 ATT의 A는 능력 1점이지만 그 다음에 T는 트러스트가 20점이죠. 신뢰, 믿음. 그 관계로 여지껏 모신 분이에요. 그 과정은 뭐 말할 수도 없죠. 정말 말할 수도 없어요. 뭐 모여가지고 사무실에서 구석에서 자질 않나,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전기장판 없는 데서 주무시질 않았나, 먹을 게 없으니까 회장님이 저기 장에 가가지고 다 끝날 때 떠리를 파는 떡 사다 먹질 않나.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안경 써서 사업 하나를 한번 지켜보고, 우리 스폰서님께서, 여기 모두의 스폰서님 되십니다. 우리 스폰서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니, 우리 스폰서님 스피치 하기 전에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는 저걸 띄워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박수로 막 환영해 줬고, 두 손을 흔들어서 우리 환영해 주십시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다 환영.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시작할까요? 네. 예, 계속 지금 접속 숫자가 이렇게 늘고 있네요. 엄청나게. 우리가 초두에 우리가 애터미 막 시작해서 가장 활성화되던 때가 우리 속리산 유스타운에 약 800명 정도 올 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무척 그립고, 그때가 가장 뭐라고 그럴까 세미나 하는데 이렇게 최적의 인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오신 분들이 지금 막 800명이 넘네요. 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오전 9시에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가 잘못 제가 이해를 해가지고요. 오늘 제가 병원에, 저는 이제 대전 쪽에 삽니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치아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를테면 본치아가 거의 없으니까 조선대 치과로 정기 검진 받는 날이어서 갔다가 오늘따라 또 차는 막히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와서 지금 여기에 불이 나게 지금 앉게 됐거든요. 제가 병원에 가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병원에만 가면 왜 그렇게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환자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장례식장에 가면 전부 다 아픔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 같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뭐 해죽해죽 웃는 사람 봤습니까? 웃고 싶어도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파티 장소나 이런 데 가면 또 뭐 이렇게 우울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니까 계속 웃게 되고 이게 우리의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조금 속상한 일이 있다가도 우리 애터미 회원님들만 보게 되면 이렇게 얼굴이 빵긋빵긋해지고요. 뭔가 에너지가 솟는 것 같은 이게 우리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막 애터미 시작할 때인데 그게 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인데 40대 초반에 이분은 이제 컴퓨터 뭐 자재 이쪽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아주 뭐 돈도 당시에는 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이렇게 카바를 이렇게 씌우는 분이 있죠. 이렇게 아파트 주차장에 카바를 씌우고 그 차를 휴일에도 베란다에서 계속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발로 걷어차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차에 대한 애정을 정말 소문이 다 날 정도로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급성 뭐 간염이 왔다는 얘기가 들었는데요. 정말 그 사랑하는 처자식을 두고 40대 초반에 한 달 만에 사망했어요. 주변 분들이 너무도 황당하고 그때 제가 애터미를 막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이 또 무섭다. 만약에 저분이 우리처럼 건강기능식품, 해모임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더라면 한 포라도 해모임을 더 먹었으면 더 먹었지 덜 먹진 않겠죠. 그러다 보면 내 건강을 챙기다 보면 저렇게 40대 초반에 정말 처자식을 두고 저렇게 쉽게 갈 수 있나. 그래서 환경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화장품, 우리에게는 화장품이 있고 우리에게는 해모임이 있고 우리에게는 홍삼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과 또 미를 가꾸면서 돈을 벌겠다는데 그 뭐가 잘못됐어요. 더군다나 이게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이 우리의 환경은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만약에 그게 보여진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미치도록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번 우리가 원서버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지금 한수민 사장님이 영어 자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대단하시네요. 뭐 저도 한때는 그 군생활 할 때 미팔군 연락장교로 잠깐 뭐 있었습니다만 영어가 짧아서 연락이 안 돼서 아주 힘든 시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원서버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통역 없이 서로 만나고 통역 없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정말로 감사하고요. 너무도 여기 계신 분들이 소중합니다. 저도 이제 중국 쪽, 러시아 쪽, 해외 쪽으로 계속 이제 중교육도 합니다만 이렇게 통역 없이 이렇게 하는 대화하고요. 통역을 하는 대화는요. 너무도 달라요. 정말 때로는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또 애터미를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검증했으니까 정말 당신 특히 동남아시아 분들 정말 이런데 검증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거는 된다. 믿어라. 정말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투적인 말만 할 수밖에 없을 때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끼죠. 여기 있는 리더분들은 아마 동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졌다는 말이 우리가 해외를 가더라도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하고만 붙어 있어요. 그렇게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정말 이 언어가 우리 같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특히 요즘 중국 시장도 열려서 이거 뭐 중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도 답답하죠. 그래서 중국어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중국어를 마스터할 쯤 되면 중국 시장이 끝나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뭐 이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행복하세요? 마음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남성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하는 것은 뉴스를 봐요. 뭐 여성분들은 뭐 그렇지 않는 분이 많은데 대부분 남성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 한 잔과 함께 이게 뉴스를 보게 되는데, 매번 뉴스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세계에 엄청난 사건 사고로 짧게는 뭐 적게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불의의 사고로 또 어떤 뭐 폭탄 테러로 등등 해서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오늘 또 그랬고 아마 틀림없이 내일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모레도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뉴스로 듣는 거지 가슴 아프진 않아요. 왜? 나와 가까운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뉴스에 있는 일이 정말 내 가족이거나 정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일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있을까요? 그럴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그런 사건이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고층 아파트에 삽니다만 정말 누군가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내가 마음이 급할 때는요, 이놈의 엘리베이터가 좀 왜 그렇게 느린지 몰라요. 예, 좀 빨리 내려가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뭐 구두끈이 풀어졌거나 넥타이가 좀 잘못돼서 아무도 안 타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어서 그거를 이제 뭐 넥타이를 만지고 있는데 야속하게도 다 해결이 안 됐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짠하고 열리면요, 은근히 신경질이 납니다. 좀 천천히 좀 내려면 좋을 것을 왜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지 몰라요. 뭐 다 아시죠? 엘리베이터는 1년 365일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내 마음가짐이 다른 것 뿐이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전 뒤에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이렇게 그 차이점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회사가 변해야 내가 성공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는 완벽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만 변하면 된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초기에는요, 마케팅이 변하는 국장이 나오면 손에 장을 쥐진다고 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뭐 그분 찾으면 지금 장을 쥐져야 되는데 안 나타나요. 하여간 마케팅이 변해야 내가 성공한다, 회사가 이렇게 변해야 성공한다, 성공자의 대열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은 지금까지 버티고 오신 분들은요, 주체가 나예요. 나만 변하면 돼. 예, 나만 변하면 돼. 아마 센터 내에서도 누구 꼴보기 싫어서 못 나오고 누구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한다는 거죠. 서두가 길어졌습니다만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정말 쉽게 끝날 줄 알았다가 뭐 이렇게 장기전으로 제가 우리 애터미의 윤리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리자정위원장인데 생각 같아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윤자정에 출두를 시켜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두를 못 한다네요. 이게 회원만 되면은 그냥 영구 제명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아주 정말 답답합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이제는 제법 이 온라인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 온라인으로 할 때 저도 어색하고 지금도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는 반나절 어떤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반나절 나라에 살아요. 반나절이면 누구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은 인사나 안부 전화를 빼고는요, 직접 만나야 돼요. 특히 비즈니스 쪽은 전화로 뭐 이렇게 띡띡 한다고 전화로 이렇게 뭘 비즈니스를 한다? 이거는요, 우리 정서상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성공을 절대 못 해요.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건방지게 전화로 비즈니스 띡띡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비즈니스 쪽은요,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대면을 하고 해야 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가 와서 뭔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 하는데 과연 이 온라인으로 해도 내가 의도하는 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도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제가 가장 전 세계에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제 파트너들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있고 인도가 있겠죠. 제가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뭔가 이제 소통을 해보려고 알아봤더니 세상은 다 그렇게 거할 만하게 진화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요. 이미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지금 처음이고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넓으니까. 제가 러시아를 가보면요. 러시아는 말이 그래요. 500km는요. 간다고 얘기 안 하고 출발한답니다. 그러니까 500km는 나 갔다 올게요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차 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500km예요. 그래서 제가 모스크바에 앉아 있는 분들 보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면 800km, 1000km는요. 거기는 말할 게 안 돼요. 예, 저는 5000km 떨어졌는데요. 저는 6500km 떨어졌습니다. 저는 7000km에서 왔습니다. 저는 바이카로스 쪽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거리에서 이렇게 센터로 모이는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진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처럼 이런 어떤 모임을 갖는다는 게 나름대로 정리화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처음 당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도 힘든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들을 다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생존에 유리한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애터미는 어떨까요? 애터미는 생존에 유리한 걸까요? 애터미는요, 생존에 유리한 것이 아니에요. 애터미는 생존에 필수예요, 필수. 예, 유리하다는 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요. 애터미는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 보면은요, 잘 나가는, 어떤 뭔가 좀 그래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분도요, 지금 많은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잘 나가는 분들은 잘 나가는 분들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이대로 잘 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보장해주고 내 가족을 보호해주고 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뭐 애터미에서 1000만 원은 뭐 그렇게 번다라고 할 수 없지만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에 보통 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법니다 하면 오, 뭐 많이 버네 이 수준이잖아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분이 부부가 잘 살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20만 원대로 수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장 사내 못 사내 하더니요 이혼 얘기가 나와요. 그 회장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고 돈 차이라고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정말 부부가 사내 못 사내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이처럼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6월 1일부터 우리 ACC, BCC 아시죠? 예. 지금 ACC, BCC를 뭐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박동철 단장님 쪽에 계신 분들은
이미 하고 있던 팀도 있고 앞으로도 보강을 해서 더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노파심에서 굳이 회사가 어떤 프레를 만들어서 해주겠다는데 나대로 하겠다고 하는 팀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런 어리석은 팀이 돼서는 안 된다. 회사가 시스템을 돌릴 때는요, 거기에 편승해서 자리를 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꼭 자기네들끼리 별도로 시스템을 돌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CC, BCC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그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참 회장님께 우리 또 경영진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리더는 리더 분들대로 정말 지금 이 이중한 시기에 뭔가는 밑에다가 뭔가는 알려주고 뭔가를 케어를 하고 싶은데 나도 처음 당하는 거고 마땅히 그게 옳은 일인지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밑에 파트너분들은 파트너분들대로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게 불안하고 뭔가를 해도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갈팡질팡하고 정말 혼선이 오고 있을 때거든요. 참 이럴 때 우리가 경영자를 잘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파트너 또 우리 애터미 회원 되시는 분들이 이 이중한 시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도대체 당신들은 뭐를 하고 있느냐,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 ACC, BCC가 준비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애터미의 어떤 뭐 회장님 같은 경우는 뭐 산술적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신 분인데 보통 경영자들 같으면 돈 쓸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노출이 심한 경영자가 이렇게 매출이 많은 기업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전에 또 본사에 가서 회장님을 뵀더니 그날따라 상당히 이렇게 좀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서 회장님 어떻게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하다고. 그래서 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때 이제 제가 총장 때인데 뭐 농담이지만 임 총장 나오고 바꿀까? 그게 뭐 불가능한 일이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회장님이 오죽하면 바꿀까? 그러니까 정말 이 경영자는 버스 기사거든요. 우리는 버스에 탄 승객이에요. 승객은 조금만 더우면 덥다고 잔소리하고요. 브레이크 잡으면요. 급브레이크 잡지 말라고 잔소리하고 지나가는 풍경들 정말 건물 페인트 색깔까지 다 보면서 달리지만 버스 기사는요. 43가지를 보고 달린답니다. 앞에 차도 봐야 되고 그 앞에 교통 상황도 봐야 되고 뒤에도 봐야 되고 온몸이 모든 촉수가 긴장이 돼서 운전하는 게 운전기사거든요. 이게 바로 경영자예요. 저는 그 감정이 느껴졌어요. 정말 행복하죠. 그래서 아쉬운 사람이 샘판다고 초기에 회장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미도로 성공하는 그거가 부러워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뭐 다 들어서 아시죠? 정말 눈이 밝아지면은요 그 회사에 할 수 없어요. 정말 이런 좋은 회사를 만나서 우리처럼 성공하고 싶었던 게 회장님이었는데 정말 제품을 보면 이런 제품으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경영자를 보면은요 이런 경영자를 믿고 내 인생을 바칠 수도 없고 또 경영자나 제품이 마음에 드는데 마케팅이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마케팅이고 어떻게 할 수 없이 뭐 본인이 하셔야지. 잠깐 저는 이제 그 뭐 초기에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은 요즘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하면요. 뭐 꼰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 게 싫어하는 분도 이렇게 많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우리와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과거를 모르고 미래로 다가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과거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 처음에
애터미 회장님이 출발하려고 할 때는요, 회장님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출발할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질문하는 게 회장님 돈이 없잖아요. 여기 법인은 얼마짜리입니까? 이런 얘기를 참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체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뭐 저도 없고 뭐 그 사람 말이 맞죠. 그때 제가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했던 얘기는, 사장님, 우리 일은 경영자가 돈이 많다고 되고 없다고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이 제품이 필드에서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셔야지. 경영자가 돈이 많으면 우리가 성공하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성공을 못 한답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들 많이들 따지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랬던 분들은 지금은 명단에 없어요. 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없는데, 대부분 성공자들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나만 변하면 된다. 뭔가 어느 세계에서든지 간에 리더는요, 뭔가 하나는 남보다 달라요. 그러니까 남보다 좀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눈앞에 이렇게 보면 회사도 초라하고 보여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초기에는 쇼핑 봉투가 있나요? 뭐 제품 안에 설명서가 있나요? 또 육종이면은 육종도 단품으로 판매가 초기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세트로 팔아야 돼요. 그 처음에 꼭 들고 가면 에센스하고 스킨만 사가니까 나중에는 전부 바보가 되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단품으로 판매가 된다는 얘기만 들어도 한우성 쳤어요. 예, 다 성공한 것처럼. 선크림만 나와도 성공한 것 같았고요. 폼크렌징만 나와도 다 성공한 것 같았고, 지금 제품을 보게 되면요, 정말 배가 불러요. 그래도 이제 우리 코로나 세대에 오신 분들은 왜 그렇게 제품이 없냐고 할지 몰라도요, 우리 초창기에 했던 분들은요, 정말 제품이 너무나 많아서 제품 숫자만 봐도 다 성공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수천 명, 또 뭐 15,000명씩 모여서 세미나를 했던, 정말 회장님과 함께 울고 울었던 그런 어떤 오프라인의 세미나가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립고, 그때는 그게 그렇게 행복한지를 몰랐어요. 우리의 일상인 줄 알았어요. 일상. 우리의 생활인 줄 알았어요. 정말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가 같은 공간 내에서 정말 울고 웃는 그런 날이 정말 오게 되면, 과거에 그렇게 모였을 때의 감정과 이제 또다시 그렇게 모였을 때의 감정은요, 모임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냥 마음이 울컥할 것 같아요. 예, 울컥할 것 같아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지금 원서버인데, 다만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는 동안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그게 너무 아파요, 솔직히. 그게 뭐냐면요, 우리 문화, 우리와 생각과 같은 줄 알고 원서버로 나가는데, 정말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동남아시아 시장 나갈 때 우리 같은 생각인 줄 알고 다가가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내 모든 것을 다 주고, 저는 알거든요. 그분들이 최소한 국장 이상이라도 유지되는 분들이 그렇게 뛰면 마음이 덜 아픈데, 현장에 가보면요, 판매사 한번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분들이 글로벌이 뭔지 그 비전 보고 와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렇게 뛰는데, 나중에 그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기대치는 참 고사하고 오히려 상처만 받고 오는. 그래서 지금 16개국 이상 나가는 동안에 저도 그런 거를 겪었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글로벌은 내 욕심껏 터지지 않으니까 정말 차가운 머리로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예, 지혜롭게. 그래서 딱 봐서 한국에 있는 분도 마인드가 안 돼 있는 분은 케어가 힘든데,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리더는 정말 셀프 리더를 찾지 않으면 차가운 머리로 판단을 잘 하시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포기 허락 아니에요. 셀프 리더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요, 내가 이역만리에 있는 사람, 그 안 하겠다고 버티는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거기 붙어서 케어할 겁니까? 나는 또 우리가 한 나라에 10년 하고 한 나라에 10년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1년이면 서너 개씩 나라를 계속 오픈해 가는데 리더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리더를 찾는 겁니다.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를 찾아야지. 아쉽지만 딱 봐서 셀프 리더가 아니다 하면 냉정한 판단을 여기 계신 분들 하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정말 글로벌 해외로 나가잖아요. 숨 쉬는 것까지도 돈 주고 쉬어야 됩니다. 예? 모든 게 공짜가 없어요. 그분들은 전부 그 판매사나 팀장 되는 정말 겨우 이제 최저 생계비 정도 받는 분들이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전부기 때문에 거는 기대치는 많고 그거를 또 나름대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서 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오히려 정말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분들을 많이 봐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셀프 리더를 찾아야 되고요. 우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들이 히잡을 쓰고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양봉, 벌 키우는 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여기도 벌을 키운답니다. 아, 그러면 됐다 싶어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양봉, 벌을 키우는 거와 유사합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양봉을 할 때 분봉을 하고 이게 그룹을 늘릴 때에는요 반드시 노얄자리만 먹는다는 여왕벌이 필요합니다. 여왕벌을 옮기면요 거기에 다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의 일벌이 생겨서 하나의 군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와 유사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여왕벌이 사라지면은요 그 왕성하게 일을 하던 수십만 마리의 일벌이 1시간 내로 싹 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1시간 내로 사라져요. 여왕벌, 특히 글로벌 쪽에서 여왕벌이다, 여왕벌입니다라고 써 붙여서 다니지는 않죠. 그래서 리더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벌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여왕벌이 있을 때 일벌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제가 그 말 했다가요 사흘을 못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인도네시아 가서 절대 제가 했던 얘기 하지 마세요. 사흘을 쫓아다니면서 왜 일벌이 필요 없냐고 따지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일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하길래 이제는 양봉하는 걸로 뒤었기 때문에 태국이었나? 하여튼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이제 요령이 생겨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뭐 네 맘대로 허락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은요 야구 게임 하듯이 하세요. 야구는요 1회부터 9회까지 있는데요. 야구를 1회에 안타 하나, 2회에 안타 하나, 3회에 안타 하나, 9회까지 안타를 하나씩 치잖아요. 그러면요 점수도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비기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집중과 몰입입니다. 3회가 됐든 9회가 됐든 2회가 됐든 1회 초가 됐든 9개의 안타를 한 회에 다 쳐버리세요. 그러면 이길 확률이 아주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통역이 막 통역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분위기가 이상해요. 분위기가 뭐 자기네들끼리 뭐라고 쑥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통역하는 분에게 아니 뭐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구가 뭔지 모른다는데요. 아니 통역하는 분이 야구가 뭔지를 모르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야구를 모른다고. 근데 야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1회 2회 안타 하나씩을 얘기했으니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는 것도 이렇게 문화에 맞게 이렇게 저는 이제 편하게 들으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 오프라인 세미나를 안 하니까 이렇게 성공자들이 단상에 올라오는 모습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제 성공자들이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분이 왜 없지? 지금은 이제 안 찾는데, 한동안은요, 성공자들이 올라올 때 제 마음속에는 그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왜 찾냐면요, 우리가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 때 정말 부인하고는 이혼을 하고 2급 장애인을 두고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장애인 내 아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나는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정말 우리가 함께 정말 울어줬던, 어떻게 보면 내 성공보다도 저 사람이 먼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진심으로 나보다 정말 저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동안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없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아무나 성공하는 건 결코 아니구나.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면요, 인자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요, 마음속에 너무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요,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그 딱한 자녀를 위해서 성공한다라고 누가 봐도 나보다도 더 버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해서 포기를 했을까? 만나서 물어보고도 싶고 그게 안 풀렸어요. 안 풀리다가 언젠가 우리 이성현 박사님께서 강의 때 인내하고 버티는 것도 지능이다. 그 말에 그나마 내가 막혔던 게 뚫리는 것처럼 1호를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인내하고 버티는 것도요, 그 사람의 IQ고 그 사람의 지능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정말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요, 누군가가 갖지 못하고 있는 DNA 인자가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ACC를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전부 다 정말 회장님 말씀 따나 생 거지 같은 놈들만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생 거지 같은 놈들만 와가지고 근데 자기도 멋쩍은지 그때 제가 사회를 막 볼 때인데, 아니 회장님은 거지 왕초였잖아요. 그러니까 맞네, 나는 거지 왕초네. 그 나중에는 이제 본인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거지 같으면요, 그 거지 같은 얘기를 못 하죠.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회장님은 정말 뭐라 그럴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회장님을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요, 어렵다는 내색을 우리는 못 느꼈어요. 그게 나중에 마음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 아팠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는 회장님은요, 그나마 저는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힘들다는 내색을요, 이만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의연했어요. 진짜 리더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 돈, 나중에 저도 알았습니다만 집에 생활비를 1원도 못 갖다 줄 때 저는 그때 신림동에 봤거든요. 그 급식 아동 교감 선생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20만 원, 돈이 넉넉지 않으니 많이는 못 도와주고 이 20만 원이 급식 아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 교감 선생님께서 20만 원이면 수십 명 애들이 정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러면 잘 됐다고, 내가 이거라도 더 드리면 되지만 이거라도 드리겠다라고. 그리고 교감 선생님 고맙다고 가시고 회장님이 돌아서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도 기억해요. 없을 때 도와야 있어도 도와준다.
그게 지금도 마음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일산 킨디에스에서 15,000명 모인데 회사 소개가 있어서 제가 그때 15,000명 앞에서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때 20만 원이 엊그저께 회장님이 100억을 기부한 돈보다 더 크다고. 20만 원. 왜요? 그 20만 원은요,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집에 생활비를 1원도 갖다 주지 못했을 때 20만 원을 기부한 거예요. 지금의 회장님 100억은요, 어떤 돈이 클까요? 저는요, 그때 많은 분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 20억이 나는 더 크게 보인다고. 역시 정말 없을 때 도와줘야 있어도 도와준다는 말이 옆에 지켜보면서 저는 그걸 정말 옆에서 많은 걸 배웠고요. 누구 이렇게 흠잡고 욕하는 거를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불구경, 그 사람 그렇게 흉보는 거 이런 게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예, 특히 여성들이 흉을 잘 본대잖아요. 누가 흉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야 해가지고 또 보태지고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데, 누가 좀 싫은 얘기를 해도 제 기억에 회장님은요, 그냥 약간 인상만 쓸 뿐이지 맞장구 치는 거를 저는 못 봤어요. 통상은 맞아 그 자식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인상만 쓸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색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에요. 뭐 우리 박동철 단장님도 알게 모르게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병원에 갔다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사람이 그 의사분인데 이 사망을 앞둔 환자분들에게 백지를 주면서 쓰라고 한대요. 그냥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당신이 뭘 할 건가를 쓰라고 백지 종이를 주면 그 의사분 얘기가 세 가지가 딱 있대요. 첫 번째는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우리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았냐? 모든 틀에 얽매여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이 다시 내가 산다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거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두 번째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세 번째는요, 이렇게 배려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한없이 욕심이 많은 것 같아도 참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벽보에 보니까 50대에는요 그 대사질환, 60대는 치아, 70대는 치매, 이게 써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백신 대상자가 됐습니다만 어느덧 참 젊을 때 터미를 만난 것 같은데, 제가 뭐 한 일주일 됐습니다만 우리 회장님 동생분 홍삼단 대표님 가끔 골프 회동도 하고 자주 만납니다만 자기가 백신 대상자가 됐다고 문자를 보여주길래 제가 막 놀렸거든요. 아이고 벌써 백신 대상자가 됐다고 고령자시라고 막 이렇게 놀렸는데, 그 다음날 저한테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에게 어제 놀린 거 사과하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렇게 사과를 했어요. 예, 놀린 게 엄청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제 70대 이상이 되면요, 여기는 대부분 다 젊지만 치매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못 하니까 그러지, 특히 서울에 그 얘기 들으셨죠? 뭐 들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가 모일 때는 이렇게 연말 연시 이럴 때는 바자회를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터미에서도 바자회를 하고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 내에서 바자회를 하면요, 전부 다 이제 방송을 하죠. 우리 바자회를 하니까 집에 안 쓰는 물건이나 이런 소중한 물건들, 뭐 이렇게 필요치 않는 물건들 있으면 좋은 곳에 쓰게 전부 다 바자회 때 들고 나오시라고 방송을 이렇게 하면은요,
전부 다 뭐 들으셨죠? 전부 다 80%가 집에 남편을 손을 잡고 다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남성분들 정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바자회에 돼서 그 바자회장에 끌려가지 않으려면요, 이 애터미에서 적어도 그 세일즈 마스터 이상은 되면요, 절대로 끌려갈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게 참 농담 같지만 참 서글프죠. 더군다나 우리 같은 사업을 하면은요, 치매에 걸리지 않아요. 저는 옛날에 서울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싸우는 거를 봤거든요. 나이가 드셨는데 아마 내구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막 악을 쓰면서 그랬거든요. 이제 그 여성분이 악을 쓰면서 이렇게 막 했어요. 저 사람은 못 데리고 간다고. 우리 영감은 데리고 가도 저 사람은 못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영감은 데리고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돈이 되는 저 사람은 절대로 당신이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바다에 끌려가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즘은 이제 나이 먹다 보면 치매 학교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서로 치매 걸린 사람들 치고요, 치매 걸렸다는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치매를 걸렸다고 하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치매 정도가 낮아요. 근데 전부 다 치매를 걸렸다고 절대 안 하죠.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했다고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나는 치매가 이상 없다고 하니까 치매 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예방 학교니까 예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서로 이제 교류도 하는데,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교가를 뭐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노인이 손을 번쩍 들면서 나는 교가를 부를 수 있다고, 초등학교 교가도 부를 수 있다고. 여기 뭐 초등학교 교가 부를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초등학교 교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나오시라고 그래서 불러보라고 하니까 이분이 목을 가다듬더니 부르는 노래는요, 동해물과, 우리 애국가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있는 동료가 벌떡 일어나더니, 야, 너 우리 학교 나왔잖아. 너 나오고 동창이었네. 2명 다 치매로 판정받았어요. 2명 다.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사업을 하면은요, 치매에 절대 안 걸릴 것 같아요. 요즘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달이 돼도요, 우리처럼 등록하고 상담하고 뭐하고 아무리 로봇이 발달이 돼도요, 이게 가능할까요? 쉽게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저도 백신을 맞고 지금 백신에서 지금 난리인데 백신이 부족하다고. 저는 가난에는 백신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난에는 백신이 없어요. 가난에 백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백신이 있다면요, 이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밖에 없어요. 동의하세요? 네? 네. 가난을 대체할 수 있는 백신은 애터미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 100세 시대에는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 100세 시대에는요, 누가 돈을 오래 버느냐예요. 누가 돈을 오래 버느냐. 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정말 이 귀중한 시간에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성공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답니다. 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성공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성공해요. 망한 사람들은요, 반복적으로 망해요. 이게 성공과 실패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김성일 임페리얼도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뭐라고 그럴까, 엄청난 자신감이거든요. 저는 인정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정말 한 번은 인기점까지 끌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애터미 일이 아니고서라도 무슨 일을 하든 인계점은 99도에서 이제 1도만 넘으면요, 이제 인계점이라고 하는데, 이 인계점의 의미는요,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가 아니에요.
액체가 기체로 된다는 건 맞는데 이거는요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에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하는 게 바로 1도 차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느 세계에서든 한 번은 인계점까지 끓이잖아요. 그러면요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다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보여요. 해안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도 있을지 몰라도요. 그게 보입니다. 아마 애터미에서 어느 정도 성공자 되시는 분들은요. 아마 공감할 거예요. 나는 다시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인계점까지 한 번을 못 끓이고 정말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한 번은 끓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70도까지 끓이고 식혀버리고 80도까지 끓이고 식혀버리고 90도까지 끓이고 식혀버리고 평생을 한 번도 못 끓잖아요. 이 사람과 한 번은 어느 세계든 한 번을 딱 인계점까지 끓이면요. 분명히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성공자 분들이 차고 넘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사회 볼 때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무엇이 성공자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남아서 무엇이 넘쳐서 저 사람들은 이곳까지 온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제 기억에는요. 차고 넘치는 분들은요. 다 도태됐습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명단 작성의 최우선은요. 절박한 사람이에요. 절박한 사람. 그분들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부족함이 우리를 진화시켰고 결핍이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차고 넘치는 분들은요. 명단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힘들고 정말 어렵더라도요. 돈이 많으면 뭐 성공할 것 같습니까? 유리할런지는 몰라도요. 제 기억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잘 되면요. 나보다 더 좋아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그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요. 정말 소비자가 받쳐주잖아요. 소비자가 버텨주는 마케팅은요. 무조건 되는 일이고요. 우리처럼 원서버 마켓. 여기에도 지금 쉽게 잘 풀리는 분도 있고요. 나는 왜 그렇게 안 풀리냐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카드 52장 중에는요. 에이스가 4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4장 에이스가 먼저 나오면 좋겠는데 고생하고 맨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원서버의 무한대 마케팅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같은 원서버 마케팅은요. 포기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중국에서가 나오든 영국에서 나오든 독일에서 나오든 미국에서 나오든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그게 좀 늦을 뿐이다. 그 뿐이지 그 카드의 에이스는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이 ACC, BCC는 우리 뭐 박동철 당장님 이하는 다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제 쪽에서 ACC, BCC를 한다고 그러니까 예, 저는요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해를 잘못했다고.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오프라인에 세미나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을 끝까지 완강할 수 있는 완강자라고 했더니 또 어떤 사람 그 직급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완전히 강의를 다 이렇게 독한 사람을 완강자라고 해요. 뭐 완강자 하니까 이분 직급이 뭐 국장이냐고 뭐냐. 완강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ACC는요. 각자가 파랑개비를 들고 있는 거예요. 팔랑개비 아시죠? 팔랑개비. 혼자 들고 뛰면 안 돼요. 동시에 하나씩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동시에 뛰는 거예요. 그럼 동시에 이 팔랑개비가 돌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팀이 어떻게 동참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지 어떤 한 사람이 뭐 나를 따르라 해서 세미나 하는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네, 여기서 이건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시장이 몰려오고 있다. 시간이 이제 제한돼서 끝내야 될 시간이니까 길게는 뭐하고 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다시 한번 명단 작성을 해서 다시 한번 뛰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만 몰려왔다고 했을 때에는요, 정말 절박하고 누가 봐도 참 그래 당신네들은 그거 할 만하네 이런 분들이 좀 왔다라고 치면은요, 지금은요 어떤 분들이 애터미의 주력으로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오냐면요, 과거 같으면 정말 해모임을 들고 가면 갖고 온 해모임은 놓고 가세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내가 돈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점잖게 돌려보내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뭐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당신이 하는 일인데 왔으니까 내가 물건은 팔아줄게요. 점잖게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분들이 주력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애터미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있는지는 알죠. 다만 기동량은 있어서 뭐 나쁘지는 않네. 뭐 이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머릿속에 이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요, 엄청난 변화를 줬습니다. 애터미 비즈니스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렇게 쌀쌀맞게 굴었던 분들을 다시 한번 대시해 보세요. 엄청나게 부드러워졌어요. 엄청나게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제가 요즘은 그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이런 교수님들이 책을 많이 쓰십니다. 또 회장님에 대해서 책도 많이 쓰고 또 회장님의 책도 나오고, 최근에는 연세대 그 경제학 교수분이 교과서에도 없는 경영을 하는 이 애터미를 지금 취재를 하면서 책을 쓰고 있는 분이 본사에 오셨어요. 와서 이제 사업자들도 이렇게 만나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애터미가 시작할 때 우리가 자리를 잡으면 여기에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20몇 개가 나올 거다라고 했던 거를 기억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정말 하나도 어김없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요, 피부로 저는 느꼈어요. 그분들이 지금 감동에 감동을 하고 있어요. 야, 여기 계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애터미 이 비즈니스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요, 엄청난 뭔가를 보여준다. 우리가 그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제가요,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책에 뭐 아시죠? 지금의 세상은 10년 후에는 없다예요. 지금의 세상은 10년 후에는 없다예요. 10년 후에는 이런다는 거예요. 10년 후에는 10년 전에 지금 그렇게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과연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예요. 나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예요. 그렇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입니다. 네, 지금이에요. 만약에 10년 후에 애터미가요, 그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지판 옆에 애터미가 1위가 될 겁니다. 지금 성장 속도대로 차고 넘쳐요. 지판 옆에 전 세계에 정말 직접 판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방판 네트워크 마케팅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1위. 아시죠? 몇 년 전에 우리 멕시코에 포럼 이 아메이, 누스킨, 허벌라이프 이 CEO 분들이 방길 회장을 초청했잖아요. 멕시코로요. 왜요? 벤치마킹 하려고.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절대 제품, 절대 가격, 그게 요지겠지요. 저는 참 그 사진을 보면서요, 우리가 애터미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A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요, 정말 우리한테는 존경의 대상이었고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엄청난 산으로 보였어요. 이제 그네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거예요. 이제 그네들이 우리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든 우리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라니까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애터미 직판협회 1위 기업 회원이 오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공답게 앞으로 남은 일정을 모두가 소화를 해내시기 바랍니다.